안녕하십니까? 로봇 활용 교육 EV3 드라이빙 베이스를 활용한 주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사진과 같은 드라이빙 베이스를 이미 조립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실습을 하려는데 드라이빙 베이스를 미처 조립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V3 클래스룸을 열고 새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강의에서 EV3 연결 방법을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완성된 로봇을 디바이스에 연결하겠습니다. EV3 클래스룸에서 브링 연결 버튼을 선택합니다. 디바이스와 EV3를 처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표시창이 뜨게 됩니다. 아래 절차에 맞추어 EV3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V3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블루투스 연결 방법과 USB 케이블을 이용한 연결 방법으로 나뉘는데 매번 선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래밍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로봇 이동에 제한이 없으려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래스룸과 EV3가 연결되면 연결 상태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EV3에 연결된 모터와 센서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브링 연결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터와 센서의 현재 값과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포트에는 드라이빙 베이스의 왼쪽 바퀴에 해당하는 라지 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C포트에는 오른쪽 바퀴에 해당하는 라지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여 모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EV3 클래스룸의 왼쪽 블록 팔레트에서 모터 블록과 동작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모터 블록의 블록들을 이용해서는 단일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모터만을 제어할 수 있는 블록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작 블록의 블록들은 복수 모터를 제어하는 블록들로 일반적으로 바퀴 2개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먼저 모터 하나만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단일 모터를 제어하는 경우는 미디엄 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라지 모터 하나만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모터 블록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모터 작동 블록을 가져옵니다. 모터 연결 포트에서 기본값은 A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B로 변경하고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로봇이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터 동작은 회전, 각도, 시간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회전은 모터가 회전해야 하는 횟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각도는 회전 각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을 360도로 설정하게 되면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이므로 회전의 1회전과 같게 됩니다.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동작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하여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복수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모터를 제어할 경우 동작 블록의 블록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의 1번부터 3번의 블록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블록은 동작 속도를 설정하는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 100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고 0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값은 전진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값은 후진을 나타냅니다. 2번 블록은 동작 모터를 설정하는 블록입니다. 기본값이 B와 C 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지 모터를 B와 C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트를 사용하여 복수 모터를 제어할 경우에는 이 블록을 사용하여 동작 모터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3번은 정지 방법을 선택하는 블록입니다. 정지는 크게 강제 정지와 부드러운 정지로 나뉩니다. 복수 모터를 제어할 때에는 크게 조향값을 이용해서 구동시키는 방법과 속도값을 이용해서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작 블록 하단에 4개의 블록을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값을 사용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블록들은 로봇의 힘을 조향값에 따라 2개의 모터 힘을 다르게 출력합니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너스 값은 좌회전, 플러스 값은 우회전, 0은 직진을 하게 됩니다. 속도값을 사용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2개의 모터 속도를 각각 다르게 출력하여 조향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라지 모터의 값을 10을 주고 오른쪽 모터의 값을 50을 주게 된다면 왼쪽 바퀴에 비해 오른쪽 바퀴가 더 빨리 회전하게 되어 로봇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블록들은 주행할 때 사용되기는 하지만 조향값과 속도값을 변경해 드라이빙 베이스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 EV3 드라이빙 베이스를 활용한 회전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값에 따라 실제 모터를 동작시켰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에서 지정된 속도로 지정된 값만큼 조향이동 블록을 가져옵니다. 먼저 회전을 이용하여 모터를 동작시키는 경우입니다. 회전을 이용할 경우 바퀴의 크기에 따라 주행 거리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도를 이용하는 경우로 포토뷰를 이용하면 가장 손쉽게 주행 거리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행 시 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주행 시 각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로 미션 수행 시간에 따라 설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선을 지정해 두고 동작시켰을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한 것이 가장 멀리 이동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터를 1회전하는 것은 360도 회전하는 것과 같으므로 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같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50% 속도로 이동하게 될 경우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바퀴가 1회전하거나 360도 회전하는 것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속도값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동거리 또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터를 1회전하는 것을 같게 두고 속도값을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에서 지정된 속도로 지정된 값만큼 조향 이동 블록을 가져옵니다. 속도값을 각각 10%, 50%, 100%로 주고 구동시켰을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1회전을 이동하게 되는 만큼 이동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동거리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보니 강제 정지를 할 경우 바퀴의 정렬이 틀어지거나 바닥의 상태에 따라 이동거리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속도값을 50% 이하로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말해 속도값이 낮을수록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에서 정지 시 위치를 유지하도록 동작 모터를 설정 블록과 지정된 속도로 지정된 값만큼 조향 이동 블록을 가져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지는 위치 유지에 해당하는 강제 정지와 플로트에 해당하는 부드러운 정지로 나뉘게 됩니다. 강제 정지를 할 경우 로봇은 해당 위치에 멈추게 되지만 속도가 빠를 경우 관성의 법칙에 따라 조금 밀리거나 바퀴의 정렬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지를 할 경우에는 로봇이 약간 밀리면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지 블록은 동작 모터 설정 및
모터 속도 설정 블록과 같은 기본값을 설정하는 블록들처럼 주행 블록의 위쪽에 위치해야 해당 정지 기능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속도에 따라 주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에서 지정된 값만큼 지정된 속도로 이동 블록을 가져옵니다. 지정된 속도에 따른 주행은 좌우 모터 속도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직진과 후진하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우 속도값을 각각 플러스 50%로 설정할 경우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속도값이 양수이므로 EV3는 전진하게 됩니다. 2번 속도값을 각각 마이너스 50%로 설정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속도값이 음수이므로 EV3는 후진하게 됩니다. 3번의 경우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제어 블록의 반복하기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진과 후진이 4회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회전, 각도, 시간을 이용하여 EV3 모터를 제어했었습니다. 정확한 이동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0c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도를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각도를 이용한 이동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현재 드라이빙 베이스에 사용된 바퀴를 살펴보면 바퀴 바깥쪽에 56 곱하기 28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의 지름과 폭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바퀴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의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주를 구하는 것인데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EV3 바퀴의 지름은 5.6cm이니 5.6 곱하기 3.14를 계산하면 17.584가 나오고 약 17.6cm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퀴가 1회전하는 데 이동하는 거리는 약 17.6cm입니다. 원주율과 원주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6학년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용해 비례식을 세워 1cm가 이동하는데 회전하는 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17.6cm를 이동하는데 360도의 값을 가지니 1cm를 이동하는 데에는 몇 도를 설정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항과 외항을 곱하여 x의 값이 약 20.5도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1cm를 이동하려면 모터가 20.5도를 회전해야 합니다. 앞선 계산식을 이용하여 이동 거리에 따른 회전 각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값을 학생들이 암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cm와 10cm를 이동하는 경우는 회전 각도를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정도만 학생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했을 경우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우선 동작 모터 포트를 B와 C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지 시에는 부드럽게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진 시에는 50% 속도로 720도 전진하도록 하였으며 후진 시에는 50% 속도로 1회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진과 후진을 2번 반복하도록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EV3를 활용한 주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